안녕하세요. 정치권의 복잡한 현안을 시원하게 풀어드리는 정치펀치 배성규입니다. 지금 한 달도 안 남은 6일 지방선거에서 시도 교육감 선거도 함께 치러집니다. 교육감 선거는 원래 정당 공천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전통적으로 진보 진영, 보수 진영 두 진영의 후보들이 나와서 이 대결하는 구도로 치러지는데요. 그래서 후보 단일화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 출마하셔서 이 보수 후보 단일화를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이주호 전 교육부 장관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아유, 오랜만에 뵙습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네. 지금 교육감 선거 지금 치열하게 진행되는데 사실은 우리 장관님께서 그 교육부 장관 하신 게 언제쯤이셨죠? 제가 2010년에서 13년까지 했습니다. 아, 그러시고 네. 차관하시고 다 바로 또 장관하시고. 네. 그래서 이제 교육부 장관 하셨으니까 뭐 교육감 나오신 건 당연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사람들은 우리 장관님께 처음에는 의사가 없었던 것 같은데 나오셨어요. 그래서 왜 나오셨는지 간단하게 시청자들한테 한번 설명해 주시죠. 네, 사실 서울시 교육감이라는 자리가 네. 어떻게 보면 대통령보다 더 중요하다고 요즘 많이들 말씀하십니다. 네. 왜냐하면 그 이제 직선으로 바뀐 이후에 네. 좌파 교육감들이 이제 뭐 서울 같으면 지금 12년 중에서 10년을 했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 같으면 뭐 1학년에서 지금 뭐 고등학교까지 그냥 좌파 교육감 밑에서 공부를 한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심각한 문제들이 너무 많습니다. 아. 뭐 역사 의식이라든가 네. 또 학력이 떨어지고요. 격차는 격차대로 벌어지고 또 사교육비도 굉장히 많이 늘어났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교육이 어떻게 보면 이제 붕괴되고 있다 이렇게 지금 그렇죠. 볼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교육부가 아무리 잘해도 네. 서울시 교육청에서 집행을 하고 또 이제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바텀업의 그러네요. 그 변화를 추구하는 데거든요. 네. 그래서 정말 너무 중요한 자리인데 네. 이번에 또 이제 분열이 돼서 아. 제가 이제 그 원로 회의라는 이제 네, 자문을 맞습니다. 해드리는 쪽으로 이제 역할을 했었는데 도저히 안 되겠다. 이대로 가다가는 필패 국면이라서 네. 저라도 나와서 좀 국면을 정리하고 단일화를 이루어야 되겠다 해서 나왔습니다. 그럼 이제 물론 후보로 나서셨으니까 네. 내가 후보가 돼서 이기겠다는 측면도 물론 있지만 네. 또 그게 아니더라도 내가 후보로 출마해서 다른 후보들을 다 설득해서 맞습니다. 단일화를 이루겠다. 두 가지가 다 있는 건가요? 예, 그 후자가 저는 사실은 먼저라고 제가 후자가 먼저다. 처음에 이제 이게 이제 예비 후보거든요. 예비 네. 후보 등록할 때도 제 변호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네. 단일화가 제 궁극적인 목표고 네. 그 단일화 과정에서 제가 선택이 되면 정말 네. 제 기쁘게 하겠지만 네. 일단은 단일화를 위해서 나왔다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지금 뭐 교취협이라는 데서 단일화를 보수 후보 단일화를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이 보면 처음에 뭔가 잘 될 것 같다가 네. 어느 순간 조용달 후보가 불참하더니 네. 박선영 후보는 이탈해 버렸고 네. 그래서 나머지 분들이 하긴 했는데 또 그분들이 단일 후보도 아니고 네. 어쩌다가 이렇게 흐트러져 버린 겁니까 이게? 그게 이제 사실 그 교육감 이란 자리가 네. 이제 선거를 통해서 뽑는데 정당 공천을 하지 않거든요. 그렇죠. 정당이라는 이제 큰 이제 그 권위가 있는 기구가 있으면 네. 이런 자범이 없는데 네. 아무래도 이제 시민사회가 모인 이제 교취협이라는 것이 임의적으로 이제 그렇죠. 모인 거거든요. 거기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네. 계속 이제 자범이 네. 생기고 불복하게 되고 네. 과정 자체도 공정성 시비가 끊이질 않았습니다. 네. 네. 그래서 보통 지금 뭐 다른 지역도 보면 교육감 후보들 경우에 1차, 2차 이렇게 계속 이제 단일화 과정을 밟아가거든요. 그렇군요. 네네. 근데 이거는 뭐 선관위 같은데 뭔가 맡길 수도 없는 건가 보죠? 그렇게 돼 있죠, 사실은. 이게 정치적인 중립성이 중립성 때문에. 예. 근데 지금 보면 이제 1차적으로 조영달 후보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교육감 선거 때도 일단 보수 후보 단일화 불참을 하셨고 네네. 이번에도 아예 처음부터 안 하셨는데 이분은 보수 후보가 아닌 건지 아니면 출마에 의미를 두고 계신 건지 어떤 건지 좀 사람들이 조금 조영달 후보의 행보에 대해서 좀 이해하기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뭐 그 서울대 사대 교수님이시고요. 네. 저는 뭐 일단 보수 후보로 나온 분 한 분 한 분 훌륭하시다고 생각합니다. 예. 결국은 이제 힘을 모아가지고 이제 원팀을 만드는 게 중요하고 저는 이게 이제 그 경선 과정이 사실은 원팀을 만드는 과정이 돼야 되는데 네. 지금까지는 이제 유감스럽게도 그렇게 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교육부 장관을 지내고 이제 쭉 교육계에서 활동한 제가 좀 호소해서 원팀을 만들어 가자 이렇게 이제 하려고
나왔는데 쉽지 않네요, 정말. 조 후보랑 네네. 만나서 좀談판도 하고 설득도 좀 해보셨습니까? 전화 통화는 이제 조정현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했는데요. 네. 조영달 후보는 뭐 전화도 받지 않으시고 물론 이제 그래요? 그 주변에 있는 분들은 다 뭐 서로 아는 분들이니까 교육계 분들이니까 네네. 뭐 간접적으로 접촉해서 이제 뭐 부탁도 드리고 하는데 너무 완강하시네요. 네. 그렇군요. 네네. 이 대화도 안 되는 상황이면 참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 걱정스럽긴 한데, 근데 어쨌든 박선영 후보 같은 경우는 처음에 보수 후보 단일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실 것 같더니 이탈하시다가 또 지금은 또 독자로 뛰고 계신 것 같은데 이분은 네. 또 왜 어떻게 된 겁니까 또? 그러니까 이제 그 교추협의 단일화 과정이 사실 이제 공정성이 문제가 있다고 해서 계속 제기를 네. 하셨는데 이제 교추협에서 받아들이질 않으니까 중간에 네. 이제 이탈하신 거거든요. 아,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이제 그 또 이제 재단일화에 대해서는 또 네. 제가 이제 하자고 이제 주장을 하는 그런 부분에서 네. 이제 공감하시고 지금 이제 같이 적어도 이제 박선영 후보는 재단을 하겠다고 지금 이제 협력을 하겠다고 선언하신 같이 상태입니다. 하겠다.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조영달, 조정현 후보만 들어오면 그러면 이제 되는 상황이거든요. 네. 근데 조전혁 후보는 그러면 본인이 어쨌든 후보단이라 1차 선거에서 이겼는데 네. 왜 또 하느냐 이런 입장일 것 같은데 네. 그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네, 뭐 계속 그 주장을 하시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사실은 결과론적 뭐 그 과정에서 이제 불공정하냐 안 하냐는 계속 시비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말씀을 드리기는 힘들고요. 네. 그렇지만 결과론적으로 조영달, 그 박선영 가장 강력한 후보 두 분이 네. 문제를 제기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본인이 1차에서 본인이 선정됐으니까 자기가 그냥 중심을 하겠다고 하시는 거는 좀 너무 지나치시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네. 다 같이 새롭게 또 판을 짜서 네. 지금 하자고 제가 들어와 있는데 네. 그러면 이제 여론조사를 가지고 그냥 1위를 뽑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렇죠. 그분을 중심으로 해서 원팀 만들어서 이겨야 되는 게 지금 네. 문제인데 계속 시간은 흐르는데 전혀 지금 대화가 안 되니까. 네. 그래서 네네. 혹여라도 네. 일반 사람들 생각하기엔 그래요. 그러니까 네 분이 서로 다 할 수는 없으니 그러면 타협을 해서 한 분이 교육감하고 한 분이 뭐 부교육감을 하고 그렇죠. 역할 분담을 할 수도 있고 또 네. 다음번 또 서로 또 타협을 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네, 하는데 네. 그런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까? 이건 그냥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아니요, 많은 가능성이 사실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들어온 거거든요. 네. 세 분이 잘 서로 대화가 안 되고 또 갈등이 그 이제 경선 과정에서 상당히 갈등의 골이 깊어졌어요. 그래서 네. 그거는 이제 제가 새로운 이제 플레이어가 들어와서 좀 네. 조정을 하면 될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네. 계속 과거에 이제 그런 감정 때문에 이제 서로 이렇게 이제 타협이 지금 안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군요. 네. 근데 지금 보면 뭐 여론조사 해보면 이 일부 조사에서는 그래도 누군가 후보 단일화해서 나가면 현재 진보 진영의 조희영 교육감을 이긴다는 조사도 지금 있고 여론조사가 조금 떨어진다는 조사도 있고. 지금 보면 큰 추세는 이제 가장 최근의 여론조사들을 보면 네. 지금 이제 보수 후보 한 명만 나가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식으로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바뀌고 그렇군요. 있어서 단일화만 되면 이긴다 하는 게 지금 이제 그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이제 4명의 후보가 상당히 이제 그 여론조사 방식에 따라 가지고 어떤 분이 그래서 제가 오히려 더 좋은 거잖아요. 네, 사실 한 분이 네. 뭐 일방적으로 1위를 하면 네. 그 합류해서 같이 이제 경선하기가 쉽지 않은데 그 여론조사 방식에 따라서 다 틀리고 하니까 다르구나. 네. 그러면 혼합하면 되지 않습니까? 전에 그러니까요. 왜 서울시장 후보 할 때도 두 가지 다 혼합해서 했잖아요. 맞습니다. 네. 뭐 평균을 내든지 네, 네. 그렇게 해서 얼마든지 각자가 이길 수 있는 희망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게임이 있을 수 있거든요. 네. 사실은 그러니까 그걸 하자고 지금 계속 주장하고 그렇죠. 네. 근데 이게 지금 선거가 6월 1일이니까 네네네. 뭐 언제까지 후보 단일화 논의할 수 없는데 데드라인이 언제입니까 이게? 사실 이제 그 본 후보 등록을 할 때 네. 뭐 그때 이제 뭐 유세 차량이라든가 뭐 그렇죠. 현수막 이런 것들까지 다 준비를 보통 해서 하시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이제 12, 13일입니다. 그러니까 둘째 날이 13일이니까 13일까지 이제 해야 되는데 일주일 남짓밖에 안 남았네요. 정말 뭐 마음이 급합니다. 그래서 네. 뭐 정 또 안 되면 네. 이제 인쇄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름 네, 인쇄하는 네. 그건 조금 더 이제 투표지 인쇄는 조금 더 또 뒤로 가니까 네. 그렇지만 가능하면 후보들이 막 이제 그 돈을 많이 쓰기 전에 사실은 타협을 그렇죠, 해야 되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또 경제적인 손실이 너무 크지 않습니까? 그럼요. 예, 예. 그 선거운동한 돈이 얼마나 듭니까? 네, 네, 솔직히 네, 말하면. 근데 이제 뭐 지난 선거 때도 결국 보수 후보가 갈라져서 싸우다가 결국 졌고 네, 아니, 네. 두 번에 걸쳐서 이미
이 조희영 교육감 그래서 2번 연속했는데 네, 네. 이제 3번째 또 그럴 거냐 이러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를 해오셨고 그래서 다른 후보님들 3분한테 지금 이 자리를 빌어서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시면 한번 해주시죠. 네. 제가 며칠 전에 이제 발표를 했었는데요. 네. 그 3분이 그 단일화를 하시면 저는 네. 사퇴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네, 네, 네. 제가 뭐 미랄이 되겠다 이렇게 네. 했고요. 지금 이제 그 단일화에 대한 그 서울시민의 열망 이런 네. 것들이 굉장히 이제 여론조사나 뭐 이제 이런 언론을 통해 가지고 지금 계속 이제 상승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대의다, 큰 네. 대의다. 이게 이제 더 이상 그 좌파 교육에 4년을 네. 더 맡기면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이미 초등학교에서 뭐 시작해서 한 중학교까지 뭐 이렇게 해서 좌파 교육을 받은 아이들 같으면 진짜 4년을 더 하면 정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나머지 4년은 그래도 네. 좀 올바른 교육을 네. 하게 해야지 아이들의 미래가 생기는 네. 겁니다. 정말 그런 생각을 하면 학부모님들 훨씬 더 많이 관심을 가지셔야 되거든요. 네. 지금 문제 중에 하나는 관심이 별로 없으세요. 그렇죠. 다들 뭐 서울시장 선거, 경기지사 선거 예, 이런 언론 거만 뭐 관심 있지. 이게 지면을 보면 네. 거의 구석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렇죠. 교육감은 뭐 하는 분인지도 잘 예. 몰라요, 사람들이. 그래서 제가 이렇게 사실 나온 것도 잘 모르십니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게 네. 뭐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서울시 교육감이 어떻게 보면 대통령보다 더 중요한 그렇죠. 자리고 교육 대통령이라고 하죠. 교육 대통령이라고 하고요. 사실은 지금 교육이 좌파 지금 뭐 10년 이상 끌어왔기 네. 때문에 정말 위험하거든요. 네. 이걸 지금 안 바꾸면 뭐 교육의 미래뿐만 아니고 대한민국의 미래가 사실 어두운데 네. 그래서 이제 대통령보다 더 중요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군요. 그 부분을 계속 호소하고 있는데 네.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 이제 점점 이제 그 인식이 강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공감대도 넓혀지고 특히 이제 교육계 원로분들도 이제 움직임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든 이제 그런 분들이 후보들한테 압박을 해서 네. 후보들이 좀 머뭇거리면 좀 일단 뭐 합의는 해라. 네. 어떻게 하든지 누구를 네. 할지가 아니고 어떻게 하든지 합의해서 그 중에서 한 명 뽑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네. 근데 이게 이제 진보, 보수 이쪽에 교육감 선거에서 보면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은 상태에서 뭐 좀 차이가 크면은 표에 의한 단일화 이런 네, 것도 네. 가능한데 아마 이게 워낙 민감하게 막 박빙이다 보니까 정말 단일화 안 하면 표에 의한 단일화로는 승리하기가 지금은 어렵다. 뭐 여론조사를 보면 네. 지금 나와 있는 보수 후보들 전체 중에서 한 명을 뽑지 않으면 그러면 지게 돼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굉장히 지금 위급합니다, 사실은. 그렇군요. 근데 뽑으면 이길 수 있기 때문에 네. 만약에 이제 각자 흩어져서 나오면 분명히 다 지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근데 이제 그게 이제 한 가지 이제 문제가 15%만 득표를 하면 네. 한 17억 정도를 보전받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네. 중간에 그만두면 다 이제 그렇네요. 돈을 희생하는데 투자한 돈을 아. 계속 가면 15%만 15%만 받으면 된다. 17억을 받으니까 그 차이가 이제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이제 그 개인적인 그 경제적인 상황은 물론 뭐 큰 손실이긴 하지만 네. 정말 다 한 분 한 분이 나오실 때는 대의를 위해서 나오신 네. 거잖아요. 좌파 교육감을 이제 네. 탈환하겠다는 그 생각을 가지고 다 나오셨기 때문에 대의는 똑같거든요. 그 그렇죠, 대의를 그렇죠. 가지고 네. 가자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지금 보면 이제 그 좌파 교육감, 조희영 교육감 이제 8년 동안 공교육이 많이 무너졌다. 네네네. 그다음에 교육 경쟁력도 떨어졌다. 뭐 네네. 여러 가지 지적을 하셨는데 그래도 일반 사람들은 잘 몰라요. 교육감이 뭘 했길래 도대체. 그러니까 네네네. 이 8년 동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어떤 부작용이 있었는지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세요. 사실 그 교실이 이제 붕괴되는 거는 뭐 어제 오늘 일은 아니지만 네. 제가 이제 이명박 정부 때 이제 교육부 장관 했었는데요. 네. 그때 이제 다시 조금 이제 회복이 되면서 네. 많은 희망이 생겼거든요. 네. 그런데 그때 이제 수월성 교육을 강조하셨죠. 네. 그게 이제 또 다시 이제 되돌아갔죠. 예. 네. 가장 중요한 거는 아이들 학력이 많이 떨어졌어요. 학력이.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좌파들은 학력에 별 관심이 없거든요, 사실. 예. 그러니까 이제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울시 교육감이 관심이 없으면 네. 이제 교육장이라고 합니다. 그 밑에 잘 모르시는데 네. 이렇게
지역별로 교육장이 계시고 그 밑에 교육장. 이제 학교장이 계신데 그런 네. 이제 교육계 리더들이 이제 다 또 이제 같은 색깔로 가잖아요. 그렇게 되면 네. 우리 이제 일반 학교의 리더들이 다 사실 학력에 관심이 없어지는 거죠. 네, 학교에서 공부를 하든가 말든가. 뭐 하든가 말든가까지는 아닐 수는 네. 있는데 목표가 좀 다른 데 있는 거죠. 뭐 아이들을 이제 민주 시민 교육이라든가 이런 데 훨씬 더 많이 이제 강조를 하고 네. 또 이제 아이들의 그 입시 부담을 줄이겠다든지 이런 이제 네. 조금 파퓰리스트적인 이제 그런 쪽으로 접근하게 되는 거죠. 근데 네, 저희도 네, 네. 이제 아이가 있고 네, 키워보지만 학교에서 제대로 물론 민주 교육도 중요하고 도덕, 인성 네, 교육도 네. 중요합니다. 우리도 다 받아봤지만 근데 그래도 학교에 가면 또 학습 능력을 키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죠. 예. 학교가 그걸 안 해주면 어디 가야 되냐? 네, 네. 결국 학원에 보내야 돼요. 네, 네. 근데 이 정권 특히 진보 정권들 보면 학원에는 굉장히 관대해요. 왜냐 학원 출신들이 워낙 많거든요. 네. 운동권 출신들이 다 학원에서 컸잖아요. 지금 그래서 사교육비가 지금 뭐 엄청나게 올라갔습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예. 그걸 예. 학교에서 이제 왜 학원에다 내미는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이명박 정부 때는 사교육이 줄었는데요. 네. 그 후에 사교육이 계속 지금 늘어나고 있죠. 그러니까 학부모들은 학교에 세금 내서 학교 유지해주고, 네네. 그다음에 사교육비도 개인이 또 내고, 네네. 이 이중적인 거 사교육을 좀 줄일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돼요. 그러니까 사교육을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이제 교실에서 아이들을 정말 제대로 평가하고 제대로 가르치는 해줘야죠. 건데 네. 일단 평가는 아예 안 하겠다는 주의거든요. 시험도 예. 잘 안 보더라고요. 네. 초등학교는 아예 없어졌고 네, 네. 중학교도 2학년부터가 있고. 그래서 아이들을 이제 정서적으로 행복하게 하고 하는 거 중요하죠. 물론 그렇지만 중요하죠. 필요한 평가는 해야 되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기본적인 그 학습 능력이 있어야지 나가서 그럼요. 사회나 예, 예. 일을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그 정확한 진단이 있어야지 거기에 따라 그렇죠. 또 맞춤 교육도 할 수 있는 건데 그래서 전혀 뭐 그런 데 대한 이제 관심도 없고 네. 또 교육 철학이 이제 아이들 뭐 역사 인식이라든가 이런 것도 너무나 그 좌파적입니다. 네, 편향적입니다. 뭐 우리나라 역사를 오히려 부끄럽게 만들고 맞아요. 네, 그건 그리고 정말 문제가 일부 있죠. 대통령만 폄하하고 네, 네. 자기들 진영 사람은 올리고 이러면 안 되거든요. 사실 자유민주주의는 뭐 우리나라의 근간인데 네. 거기서 자유를 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네. 참, 그거를 자기들이 몰래 빼놓고 나중에 처벌까지 피하려고 하고 네, 네. 그 사람들 참 너무 심해요. 그래서 네? 이제 이런 일들이 쭉 그 이제 좌파 10년 뭐 12년 동안 일어났는데 네. 이거를 바꾸는 정말 가장 중요한 이제 이 결정을 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네, 네, 네. 근데 여기서 만약에 분열이 되면은 네. 그러면 또 이제 또 다시 4년을 그렇게 해야 되니까 그렇죠. 정말 심각한 그 일이고 네. 이게 정말 대통령 뽑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죠. 단일화가 잘 안 되는 지금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볼 때는 네. 국민들의 무관심이에요. 무관심이다. 이렇게 막 이제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데도 네. 그게 별로 이렇게 국민들이 잘 모르고 관심이 네. 없으면 그냥 그대로 가는 거거든요. 물론 그렇죠. 집시력을 따라서 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그렇게 하는 걸 피하려면 네. 뭐 지금 오늘도 뭐 좋은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만 계속 알리고 국민들에게 홍보하는 게 중요하다고 맞아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네. 국민들도 서울 시민들도 마찬가지고 사교육비 많이 든다 불평하실 게 아니에요 네, 지금. 네, 네, 그리고 네. 공교육 무너졌다고 맨날 한탄만 하시는데 예, 예. 그러려면 공교육도 살리고 사교육비를 줄일 수 있는 그런 후보를 뽑아야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사교육 줄이고 이제 아이들 제대로 가르치는 거에는 다 관심이 있으신데 네. 그게 서울시 교육감을 뽑는 거에 연결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지금은 뭐 당장 지금 국정과제 발표하면 네. 뭐 교육 정책에 대해서는 관심이 있으시죠. 그런데 그렇죠. 사실은 그 교육 정책이 제대로 집행되려면 그렇죠. 일선에서. 예, 서울시 교육감이 핵심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죠. 만약에 지금 윤석열 정부가 지금 이제 교육장관을 뽑고 그 장관이 뭘 지금 이제 100대 과제에 있는 네. 교육 정책을 실행을 하려고 해도 만약에 조희연 교육감이 또 한다면은 아무것도 못 하거든요, 사실은. 네. 그렇군요. 네, 그렇군요. 네, 네. 네. 그리고 지금 그 좌파 교육감들이 하는 동안에 정교조가 너무 힘이 강해져서 정교조 세상이 돼버렸다는 얘기도 하는데 뭐 네네. 최근에 좀 너무 심하게 가니까 좀 약화된 측면도 있긴 하지만 너무 정교조 힘이 너무 세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이념 교육이 많이 그러니까요. 좌파 교육이 많이 강화됐죠. 그래서 뭐 예컨대 뭐 혁신학교 같은 경우에 네. 사실은 그게 혁신
제대로 하려면 수업 방식이 바뀌고 뭐 아이들을 그렇죠. 제대로 말씀하신 대로 평가도 하고 네. 아이들이 제대로 된 역량을 길러줘야 되는데 그게 뒷전에 가 있고 네. 이념 중심으로 많이 흘렀거든요. 네. 그러니까 혁신이 없는 혁신 학교가 돼 있고 네. 또 마을 교육, 마을 네. 공동체 교육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마을 교사들을 이렇게 이제 활용해서 이제 마을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건데 그거는 네. 정말 좋은 취지인데 네. 그 마을 교사들을 보면 또 다 자기네들의 소위 이제 고용을 하는 그런 식이 돼 있거든요. 그렇군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다 이제 이념화되고 이제 그 정치 편향으로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네네. 이런 것들은 사실은 학교를 살리는 본질하고는 많이 지금의 혁신학교나 마을교육 공동체는 전혀 멀어져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을 가감하게 정리를 하고 네. 오히려 예산을 더 이제 확보를 하면 정말 핵심적인 사안에다가 더 투자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네네. 그리고 이 정부 들어서는 뭐 자사고, 네네. 특목고, 외고, 뭐 특수고 다 없애겠다고 막 난리쳤는데 물론 법원에서 제동이 막 줄줄이 걸렸어요. 네네네네. 근데 이것도 좀 너무 심한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게 목표가 그러니까 교육의 본질에 있으면은 자사고가 물론 이제 그 한계가 있을 수가 있죠. 네네. 그렇지만 다른 학교들도 다 한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네. 다 같이 문제를 해결하는 선상에 놓고 해야지 어떤 특정한 학교들을 마치 개혁의 대상으로 놓고 그냥 글쎄 그걸 말이에요. 계속 압박하고 법하고 다르게 계속 폐지를 한다거나 이렇게 하는데 집중을 하니까 네. 실제로 전체 학교에서 좋은 교육이 이루어지는 그쪽으로는 전혀 지금 이제 집중이 안 되는 거죠, 사실은. 그렇죠. 근데 그렇죠. 교육 행정은 정말 교육의 본질에 집중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좌파 교육의 가장 핵심은 이념이나 이런 편향된 그런 네. 사고를 계속 가지고 이제 엉뚱한 데로 가니까 네. 그 사이에 이제 교육이 너무 이제 무너진 거죠. 네. 세계는 지금 계속 새로운 교육을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제가 장관할 때 오바마 대통령이 2010년이죠. 네. 한국 교육을 본받자고 했었어요. 그러니까요. 맞아요. 네. 그랬었어요. 그런데 네. 지금 딱 10년 흘렀는데 지금은 제가 이제 2015년부터 이제 글로벌 교육재정위원회에서 일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 교육 리더들이 많이 있는 네. 기관인데 아무도 한국에 대해서 좋게 보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그 그렇죠. 10년을 문을 닫았거든요. 세계적인 추세에 문 닫고 그냥 내부 투쟁을 한 거예요. 이념 투쟁을 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좌파들의 가장 큰 문제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대학 경쟁력 순위도요. 서울대부터 시작해서 모든 대학이 다 떨어졌어요, 떨어지죠. 지금. 네, 다 지난 떨어지죠. 10년 동안. 예. 전에는 12안에도 들고 100위 안에 네. 10개가 들고 그래도 이제는 네. 다 밀려나 버렸어요. 막 네, 30위권 이하로 막. 교육이 100년 대계고 네. 교육에서 길러진 인재가 결국은 성장이고 형평이고 사회 발전을 네.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사실은. 네. 근데 교육이 이렇게 무너졌기 때문에 진짜 대한민국의 미래가 계속 어두워지는 건데 그거를 바로잡을 수 있는 핵심 단추가 사실은 서울시 교육감을 바꿔야 되는 데 있습니다. 교육을 바꿔야 네, 된다. 네, 네. 교육이 이렇게 기초교육부터 떨어지면 나라에 100년 대계가 없는 거죠. 그런 거죠. 예, 네, 네. 경쟁력도 없는 네. 거고 참 걱정스러운데 이 교육감 선거가 원래는 이 정당 추천을 하지 말라는 게 정치 싸움 하지 말라는 거였는데 네, 네. 이게 어떻게 보면 정치판이 돼 버렸어요. 교육감 선거도 그렇고 교육 현장도 그렇고 다 정치판화되고 이념화돼 버렸는데 언제부터 이렇게 돼 버리기 시작한 겁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제 직선제가 제도적인 결함이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제 국회에서 그걸 법안을 할 때 러닝메이트제를 주장을 했었거든요. 그 러닝메이트제 법안도 발의를 하고 그러니까 이제 어차피 이제 선거기 때문에 네. 그 시장과 교육감이 러닝메이트 형식으로 하면 그렇죠. 네, 그러면 그렇죠. 그게 이제 자연스럽고 또 더 많이 이제 알릴 수도 있고 네. 또 러닝메이트를 뽑는 과정도 훨씬 더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혼란스럽지 않거든요. 근데 이걸 이제 직선으로 하다 보니까 네. 교육계 인사들이 이름을 알릴 기회도 별로 없는 분들이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이제 다 깜깜이 선거가 되는 거고 네. 이제 보수 단일화 진보 단일화 이것만 이슈가 되는 거예요. 네. 예, 예, 예. 참. 근데 이제 지금 조희영 교육감을 두고 논란이 좀 있는데 일단 3선 도전하고 계십니다. 물론 네, 네. 조 교육감도 나름대로 또 자기의 또 생각, 정책 다 펴시고 잘하신 것도 있을 텐데 조 교육감의 경쟁자로서 네. 조 교육감이 지난 8년 동안 제일 잘못한 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그 교육의 본질인 학력을 무시한 거고요. 그다음에 네. 학부모의 가장 큰 관심이 사교육비를 늘린 거고
그리고 이제 교육의 정치 편향이 강화된 거죠. 그 네. 세 가지가 사실은 네. 우리 교육을 정말 망가뜨린 거죠. 어떻게 보면. 그렇죠, 네, 그렇죠. 네, 네. 근데 이제 조영 교육감이 지금 삼선 도전하고 있긴 한데 지금 공수처 1호 수사를 받으신 분이에요. 네, 네, 그래서 네. 직권남용으로 재판에까지 넘겨졌는데 그래도 어쨌든 출마 선언해서 이제 도전하시는데 아니 이게 약간 부적절한 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그렇죠,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근데 그걸 결국은 선거는 국민이 이제 그 표로 이제 심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사실은 보수로서는 좋은 기회죠. 네. 이게 그런 이제 하자가 있는 이제 네. 그 후보가 나왔기 때문에 네. 어떻든 간에 이제 단일화만 하면 된다는 네. 이제 여론조사 결과도 나오고 있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좋은 기회를 이제 분열돼서 날리는 건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근데 이 조영 교육감의 혐의를 보면 정교조, 그러니까 네네. 선거법 위반 혐의로 퇴직한 정교조 직원들, 교사들을 맞습니다. 그냥 억지로 네네. 복직시켰는데 아니 이건 법 위반 아니에요, 이건? 뭐 그건 이제 법원에서 판결을 하겠죠, 궁극적으로는. 네. 그렇지만 뭐 그런 이제 그 충분히 이제 그런 이제 좀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이고요. 네. 그 사실 그게 이제 정치 편향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죠, 그런 것들이 사실. 그렇죠. 네네. 아니 근데 사실 공수처가 그동안에 친정권 수사다 해서 논란이 많았는데 그 공수처가 처음으로 기소했다면 얼마나 명백하게 불법이면 기소를 했겠습니까? 네네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조교육감이 근데 여기에 대해서 별로 입장도 안 밝히고 계세요. 빨리 입장 밝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당연히 밝혀야죠. 예, 네. 예. 특히 이제 출마를 하는 상황에서는 당연히 입장 발표해야죠. 그렇죠. 그리고 지금 그 정치권에 뭐 이 논란이 있는 게 이제 검수완박법안이 워낙 이제 논란인데 네. 그냥 그 워낙 큰 문제라 이게 국회 본회의 뭐 이런 거 다 꼼수로 통과하고 뭐 그렇습니다. 국무회의도 막 뭐 뒤로 밀어서 하고 그랬는데 이 온갖 꼼수 편법 다 동원이 됐어요. 근데 이 교육 사실은 저는 좀 이제 조금 안타까운 게요. 네. 관심이 다 글로 가다 보니까 오히려 이쪽에 관심이 교육감 없어지고. 선거에 너무 이제 모르세요. 아. 그래서 저는 제가 출마한 변을 알릴 사실 기회도 잘 없어가지고 저로서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근데 저 예. 애들이 보기 창피할 물론이죠, 정도로 물론이죠. 예, 그러니까 예. 교육에도 너무 안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예, 맞습니다. 네. 예, 예. 근데 아직 이 모든 게 다 빨아들인 바람에 교육감 선거가 또 이렇게 관심도가 떨어졌는데 어쨌든 이 과거 진보 교육감 시대에서 보수 교육감 시대로 오면서 가장 강하게 바뀔 거 그리고 새로운 비전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일단은 10년 동안 뒤처진 한국 교육을 네. 바로 이제 따라잡아서 네. 이제 글로벌 퍼스트 무버로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네. 우리나라 교육은 큰 저력이 있고 네. 학부모의 열정과 또 아이들의 그 재능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정책만 바로 잡으면 얼마든지 그리고 네. 이제 우리 주변의 뭐 경제라든가 사회 각 분야가 다 발전을 하고 있기 네. 때문에 교육만 지금 10년이 이렇게 너무 뒤처진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좋은 정책 또 좋은 리더십이 있으면 네. 얼마든지 글로벌 리더가 된다, 교육 리더가 되는 거고 네. 저는 그렇게 만들 자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서울시를 뭐 글로벌 교육 혁명의 허브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글로벌 교육 혁명. 예, 예, 예. 어떤 게 있을까요? 글로벌 교육 혁명이라고 하면. 지금 이제 교육 혁명이라는 말이 좀 부자연스럽게 들릴 수도 있는데 네. 실제로 지금 글로벌하게는 일어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혹시 이제 해외 학교들을 가보시면 네.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직접 강의를 하는 부분이 굉장히 적어졌습니다. 아이들이 그냥 그래요? 이제 화면을 보고 네. 그 화면에서 나오는 컨텐츠랑 공부하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소위 하이텍 공부고요. 저는 하이터치 하이텍이라고 하는데 선생님들은 아이들하고 뭐 프로젝트를 한다거나 멘토를 해준다거나 사회 정서적인 부분 또 네. 이제 창의성이나 뭐 이제 인성이나 협력이나 이런 이제 네. 또 소통이나 이런 이제 인간적인 부분을 훨씬 더 이제 키워주는 쪽으로 집중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뭐 그동안은 너무 이제 학력에만 이제 집중을 했었죠. 네. 또 이 정부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좌파 교육 때문에 계속 이제 학력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네. 네. 근데 이걸 학력도 올리면서 네. 인성과 창의성도 같이 키워주는 교육 혁명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아.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새로운 기술들입니다. 에듀텍이고 그렇죠. AI가 많이 이제 활용됩니다. 그렇죠. 요즘 뭐 다 아이들이 다 스마트폰이나 예, 예. 패드를 보면서 하니까. 그래서 저희는 이제 AI 보조 교사라고 하는데요.
거의 보조교사 수준으로 AI가 해줄 수가 있거든요. 아, 교실에 한 명의 교사가 있고 네. 학생 수만큼의 AI 보조교사가 따라 붙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 그죠. 옛날에 이제 예, 선생님 예. 혼자 막 칠판에 쓰고 예,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네. 사실은 그 선생님은 그 AI 보조교사랑 학생이 공부하는 거를 모니터를 뒤에서 보면 네. 아 얘는 AI 보조교사랑 공부하다가 이 문제를 잘 못 풀고 있구나 이러면 이제 아 얘는 또 뭐 다른 문제를 풀고 그래서 가장 어려움을 겪는 아이한테 가서 이렇게 도와주는 거거든요. 아. 그렇게 하면 실제로는 교사가 네. 한 반에 한 30명 되는 거죠 사실은. 아, 그런 네.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후 되면 그런 학교들이 활동 중심으로 다 바뀝니다. 뭐 스포츠도 하고 뭐 네, 그렇죠. 뭐 댄스도 하고 그러니까 네. 사실 이제 그 교육이라는 게 그 학력만 올리는 건 아니잖아요. 아, 그렇죠. 국영수만 하는 건 아니죠. 네, 인성도 키우는 다양한 네. 활동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새로운 방식의 교육이 얼마든지 가능한 시대가 됐거든요. 아. 근데 그런 변화를 10년 동안 문 닫고 있다 보니까 네. 선생님들조차도 제가 이제 그런 기본적인 것들이 이제 다양한 디지털 코스웨어를 활용하는 거잖아요. 근데 네. 코스웨어라는 그 용어도 잘 모르세요. 아. 아무런 그런 툴을 사용을 안 해보시니까. 그렇죠. 요번에 뭐죠 코로나 때 원격 수업하면서 그 굉장히 어려움 많이 하면서 겪었어요. 처음 이제 들어왔는데 그렇죠. 예. 그것도 다 일방 수업이고 선생님들이 그냥 태블릿 나눠주고 마시거든요. 그렇죠. 교실에서 그거를 활용해가지고 수업을 하고 이런 게 아니거든요, 사실. 아, 네, 그래서 네. 이제 그런 부분에서 좀 빨리 따라가야 되는데 아. 그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교육부 장관이 아니고요, 사실은 서울시 교육감입니다. 아, 네. 그렇군요. 네, 네. 네, 네. 아니, 저도 이번에 그래서 그 코로나 때 줌 수업 하는 걸 이제 아이가 하는 걸 봤는데 네. 말로만 줌이고 선생님 혼자 떠드시는 거예요, 네, 그냥. 그 일방적인 그냥 예. 일방향이죠. 일방향이고. 일방향 수업입니다. 근데, 그러니까 이제 애들이 공부를 따라오나 안 하나 그거 체크하기 바쁜.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내용은 훨씬 부실하다 네, 이런 네. 느낌이 들던데. 근데 만약에 AI 튜터, AI 보조교사가 같이 활용이 되면 네. 아이들이 AI 보조교사랑 이제 수업하는 것들을 교사들이 그걸 다 이제 그 LMS로 하죠. 러닝 매니지먼트 시스템인데 LMS 화면에서 다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한 명 한 명을 다 교사가 총괄적으로 다 이제 그 평가도 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심지어는 학부모님들한테도 대시보드에 띄워집니다. 학부모님들이 사교육을 가야 되는 가장 큰 이유가 앞에서 계속 말씀하셨지만 깜깜이잖아요. 우리 애가 뭐 수학 실력이 뭐 정말 잘하는지 못하는지도 모르는데 그래서 다 학원 가는 건데 네. 이제 AI 보조교사를 이제 학교에서 받아들이면은 AI 보조교사가 제공하는 모든 정보들이 학부모한테 대시보드에 다 띄워지는 거죠. 근데 그런 시스템을 갖추려면 좀 예산도 많이 들고 시간이나 또 교사들의 노력도 좀 많이 필요하겠네요. 사실은 팬데믹 기간 2년 동안 정부가 예산 쏟아부었잖아요. 학교 교육에. 그렇죠. 그린 스마트 뭐 이상한 네, 뭐 네. 인프라만 이상한 네. 학부모들이 되게 싫어하잖아요. 네. 지금 뭐 공부해야 되는데 뭐 네. 저 건물 수리하고 있고 하니까. 근데 그런 데 쓸 게 아니고 사실은 교사들이 이런 걸 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면 되거든요. 그렇죠. 이 보면 대학도 왜 미네르바 대학이라고 그래갖고 그렇죠. 캠퍼스도 없고 정말 자유롭게 돌아다니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거 공부하도록 하는 그 시스템도 있던데 뭐 아직 고등학교, 중학교야 그런 데는 아니겠지만 근데 어쨌든 아니 사실은 뭐 외국에서는 오히려 초등학교, 뭐 중학교, 고등학교가 더 빨리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죠.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세계는 교육 현장이 휙휙 바뀌고 있는데 우리는 아직도 그냥 이념에 빠져 있다. 그러니까 이래 갖고는 어떻게 세계적인 경쟁력까지 인재를 만들 수 있을까 걱정이 되네요. 정말.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어쨌든 지금 선거의 가장 핵심은 어쨌든 이 후보 단일화이고 그다음에 잘못된 교육 정책을 바꾸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두 가지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그리고 다른 후보들한테 마지막으로 좀 한마디 강한 메시지 한번 남겨주시죠. 그 서울시 교육감은 반드시 이번에 보수 중도 후보가 탈환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단일화가 우선돼야 되고요. 단일화가 꼭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이제 조영달, 조진학 두 후보만 들어오면 단일화 할 수 있거든요. 물론 두 분의 뭐 다른 입장을 알고 있습니다만 대의에 다 같이 동참해서 이번에는 좀 꼭 그 서울시 교육감을 보수 후보가 탈환하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저는 지금 10년 동안 그 우리 교육이 무너지고 세계는 지금 교육 혁명 중인데 그거를 지금 문 닫고 있고 하는 그런 많은 문제들을 그냥 그대로 두면 우리 아이들의 미래도 어두워지고 대한민국의 미래가 어두워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울시 교육감을 보수 후보가 탈환하는 것이 정말 대통령 선거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 시청하시는 시청자분들께서도
꼭 좀 서울시 교육감에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또 보수 후보가 단일화되고 또 서울시 교육감을 탈환하는데 꼭 힘을 보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교육은 백년지 대계라고 합니다. 이 교육에 아이들의 미래 그리고 우리나라 국가 경쟁력의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보수 후보 단일화가 이루어질지 그리고 또 교육 혁신이 다시 한번 이루어질지 주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이주호자 장관님과 얘기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화끈한 펀치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